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6월 4일 수요일입니다. 제가 5일 동안 휴가를 좀 다녀와서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하려니까 조금 떨리고 목소리도 좀 잘 안 나오는데요. 먼저 블로그에 있는 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뇌의 진실, 언어와 시각의 놀라운 연결고리.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단순히 어떤 사실을 많이 알아야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는 뜻을 넘어섭니다. 이는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매우 심오한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뇌는 눈을 통해 들어오는 수많은 시각 정보를 단순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뇌는 과거의 경험, 지식 그리고 현재의 기대치를 바탕으로 들어온 정보를 끊임없이 해석하고 예측하며 그 결과로 보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즉 어떤 대상을 보았을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인식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는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해 강력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플로스 바이올로지 저널에 실린 연구는 아는 만큼 보인다는 개념을 뇌과학적으로 명확히 뒷받침합니다. 이 연구는 인간의 시각 피질이 대상을 인식하고 그 지식을 표상하는 과정에서 언어 시스템과의 연결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어떤 사물을 보았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등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단순히 시각 정보 처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뇌 손상 환자들을 통해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뇌 부위 자체에 문제가 없더라도 언어 시스템이나 시각과 언어를 잇는 뇌의 백색질 경로에 손상이 있다면 사물을 인식하거나 그 이름을 떠올리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어떤 사물을 보았을 때 그 형태와 색깔 같은 순수한 시각 정보만으로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신 뇌는 즉각적으로 그 사물에 대한 언어적 정보, 예를 들어 사물의 이름, 기능, 속성 등 언어를 통해 쌓아온 개념적 지식을 활용하여 시각 정보를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과를 보았을 때 단순히 빨갛고 둥근 물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과일, 새콤달콤한 맛, 사과라는 이름 같은 언어적 개념들이 동시에 활성화되어 그 대상을 온전히 인식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가 시각 정보를 의미 있는 지식으로 엮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세상을 보는 행위가 단순히 시각기관의 물리적 작동을 넘어 언어적 지식과 개념체계가 깊이 관여하는 복합적인 뇌활동임을 증명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언어를 통해 쌓아온 지식의 깊이가 시각 피질이 세상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뇌과학적 원리를 담고 있는 셈입니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언어를 통해 개념을 확장할수록 세상을 보는 시야와 이해는 더욱 넓어지고 풍부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30대 때 조준걸 선생님이라는 분으로부터 그 철학 공부를 좀 했는데요. 그때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언어라는 거에 이제 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번 논문이 그 비트겐슈타인의 사상과 잘 연결되어 있는 그런 논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트겐슈타인이 살았을 때는 그 펑셔널 MRI나 뭐 뇌를 들여다보는 그런 장치가 없었는데도요. 이렇게 철학적인 사고만으로도 이런 생각을 해냈다는 게 참 위대한 천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논문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플로스 바이올로지라는 잡지에 실린 논문이고요. Object Knowledge Representation in the Human Visual Cortex requires a connection with the language system 이라고 되어 있고요. Human Visual Cortex라는 게 이제 인간의 시각 피질입니다. 대뇌 피질 중에 이제 시각을 담당하는 피질은 이쪽 후두 옆쪽에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사물을 보고 이해한다는 것은 랭귀지 시스템, 언어 시스템과의 그 커넥션, 연결이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연구자들이 다 이제 중국 사람들인데요. 보시면은 메인 저자는 이엔차오 비라는 교수인데요. 베이징 대학교의 다양한 연구소에 이제 소속이 되어 있으신 분인데 재미있는 거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그 연구소, 그러니까 인공지능 연구소에도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게 참 재밌다고 생각이 됐고요. 기본적으로 비엔차오 교수는 이제 심리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하버드 대학교 나오신 심리학 박사인데 이번 논문을 보면은 펑셔널 MRI를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보통은 이런 연구는 다 이과대학에서 하는데 여기는 이제 심리학 연구소에서 이런 여러 가지 대학교, 주로 산시대학교에 있는 그런 영상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연구를 했다는 게
한국보다 역시 중국이 좀 이런 연구는 활발하게 잘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좀 부러움이 생겼습니다. 보시면 연구는 모두 한 70명 정도인데요. 33명은 이제 뇌 손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시각 피질이라든지 또는 언어 중추 이런 핵심적인 곳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아니고요. 이 시각 피질하고 언어 중추를 연결해주는 그런 트랙을 이제 우리가 백질이라 그러거든요. 그 화이트 매터에 어떤 이상이 있어가지고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는 그런 환자 33명하고 정상 대족은 3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실험은 어떻게 했냐면요. 과일이나 채소를 보여주는데 이게 그레이 컬러, 그러니까 흑백으로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껍질이 빨간 거는 어떤 거냐, 그러면서 처음에 바나나를 보여주죠. 그럼 이제 노를 눌러야 되는 거죠. 바나나는 노란색이니까. 토마토는 이제 빨간색이니까 yes를 누르고, 브로콜리는 초록색이니까 no를 누르는 겁니다. 이런 테스트를 하면서 뇌에서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는지 이거를 이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물의 색깔은 이런 부분에서 인지한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VOTC라는 거는 벤트랄 오비토 템포랄 코텍스라 그래서 아래쪽에 있으면서 후두엽하고 측두엽을 연결하는 그쪽에 색깔을 인지하는 중추가 있다는 거를 이제 밝혀낸 거고요. 이게 이제 핵심적인 실험인데요. 컨트롤 태스크라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파인애플을 보여주면서 이제 복숭아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60초 동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거는 감자 이러면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이제 정상인이나 환자나 잘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물을 보고 이게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잘 수행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색깔을 보여주면서 이 중에서 이제 빨강색을 찾아라, 그럼 여기 빨강색을 찾고, 노란색을 찾아라, 그럼 노란색을 찾고, 이런 것도 정상인이나 환자분이나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단순한 작업은 이제 환자라도 이제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이쪽은요, 오브젝트 컬러 비헤이비어럴 테스크라 그래서 이 교수가 이제 특별히 고안한 그런 실험 방법입니다. 이제 흑백 사진을 보여주면서요, 이건 배추 같죠? 배추를 보고 빨갛다 이렇게 하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레몬을 보여주면서 노랗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맞는지 틀리는지, 그래서 흑백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거의 색깔을 매칭하는 그런 거를 해봤을 때 정상인은 뭐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시각 피질하고 언어 중추 사이에 어떤 그 연결이 잘 안 되는 환자들은 이게 좀 어렵다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히 감자를 보고 감자라고 한다든지 파인애플을 보고 이거를 복숭아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것보다 이게 훨씬 복잡한 태스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보니까 이제 상당히 환자들은 잘 못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거는 빨강색, 노란색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고요. 이거는 색깔만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바나나를 노란색으로 해주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 다음에 토마토가 원래 빨강색인데 토마토를 이렇게 보라색으로 칠하고 맞는지 틀리는지, 이것도 뭐 단순해 보이는데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태스크고, 이런 것들을 이 신경 그 트랙이 망가진 환자들은 제대로 잘 수행을 못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후두엽하고 언어 중추 사이에 이 트랙이 망가진 환자들은 이런 복잡한 사고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밝혀낸 실험입니다. 그래서 보는 거는 이게 시각 중추가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말하는 건 언어 중추가 그 담당을 하기 때문에 각각이 살아 있으면 뭐 보고 또 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두 사이의 연결이 이제 끊어진 환자들은 저런 좀 복잡한 것들에 대해서 이해한다든지 파악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낸 논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언어라는 거, 논리학에서 이제 개념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과학적인 뇌과학 실험이라서 좀 흥미를 끌었고요. 우리가 어떤 걸 안다는 것은 결국 그 개념을 파악을 하는 거고요. 그 개념이란 건 결국은 그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단어의 명확한 뜻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려면 일단 보는 거, 그 다음에 말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서로 잘 연결이 되어야 우리 머릿속에서 지식으로 쌓인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이제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이제 보는 만큼 느낀다 라는 말을 이제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결국 본다는 게 하나는 이렇게 언어 중추를 통해서 어떤 지식으로 가지만, 또 어떤 걸 보고 듣는다는 거는
우리의 변형계로 또 가서 감정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예술을 보는 거는 어떤 감정하고 더 연관이 되는 건데, 사실 이런 감정을 연구하는 거는 뇌과학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런 연구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어떤 예술 작품이라든지 음악 같은 것들을 너무 언어적으로 또는 공부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좀 깊은 감동을 얻을 수 있는, 그러려면 이제 아는 거를 최대한 좀 줄이고요. 본기에 바로 언어 중추로 가지 않고 좀 변형계로 연결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